삼성전자가 52주 고가를 좀 썼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 해제와 좀 맞물리면서 강한 시세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방향성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내년 초 뭐 주요 이벤트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본격화되면서 고사양드램의 경우에는 쇼티지 우려감들은 현실화가 좀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방향성 하나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 충분히 슈퍼사이클 기조 안에서 반도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HBM4 쪽으로 퀄 테스트 통과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 최고 점수를 받았다.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SK 하이닉스는 또 TSMC와 함께 협력을 하는 구도로 여전히 이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건 2026년의 영업이익이 엄청난 레벨업.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HBM4 쪽으로 어떤 결과치를 도출해내느냐. 네, 일단 뭐 수급 기조가 이미 뭐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나란히 좀 돌파를 좀 했었고요. 다만 좀 11월 초를 좀 기점으로 해서 12월 한 20일까지에 대한 수급 종합 보면 외인 중심의 매도세가 좀 크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하게 외인의 차익 매도로만 좀 여길 것인가라는 판단.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AI 버블론 이런 게 11월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시장 조정, 반도체주 조정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라클의 뭐 데이터 센터 완공 지원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고, 뭐 그 이외에 뭐 투자에 관련된 어떤 철회 요건들,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 그런 것들이 뭐 종합적인 어떤 버블 이슈의 재부각으로 인한 어떤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됐는데 대체로 보면 그게 좀 새로운 이슈였다라기보다는 이미 이제부터 재차 좀 강조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과정 중에는 뭐 삼성전자의 외인 매도세가 한 2조 1천억 정도, SK하이닉스가 6조 2천억 정도에 대한 외인 매도세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코스피 시장의 외인 수급 기조를 좀 감안할 때 상당히 좀 반도체 빅2에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여기 더해서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형식적 요건 작년 대비 뭐 주가가 200% 상승했다고 해서 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는데 이 요건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정치 요건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이제 풀렸고요, 그렇죠? 11월에서 한 11월 20일까지에 대한 흐름들이 다소 이제 차익 매도세가 좀 나왔던 부분으로 인해 수급적 정체를 좀 맞았다면 일단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미 예상됐던 호실적 그리고 EPS의 경우에도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회했고 차기 가이던스가 월가 추정치보다 좀 크게 좀 상회됐던 부분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다음 분기에 이 실적 기대감들이 좀 더 크게 반영됐던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를 더욱더 좀 상향시킨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여기다 해서 뭐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해서 H200 칩에 대한 어떤 수출 허가를 뭐 좀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AI 버블 이슈를 좀 크게 완화시키는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간에 대한 수급동에 보면 외인가 기관이 나란히 좀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52주 고가를 좀 썼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 해제와 좀 맞물리면서 뭐 오늘 한 6.5% 정도 강한 시세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뭐 내년 초 뭐 주요 이벤트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본격화되면서 수급의 연속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SK하이닉스는 뭐 일단 HBM4에 관련된 양산 승인은 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한 2월부터 이제 HBM4에 대해서 양산 전환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청주 에밀로엑스 팹 공장에서 HBM4 양산 계획을 좀 이미 좀 이야기한 바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2개 클린룸 중에서 1개 정도가 좀 먼저 가동이 됩니다. 이게 이제 2월 달을 좀 준공 시점으로 해서 준공과 동시에 좀 가동을 좀 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가동 100% 상향 부분들은 2027년도 한 1분기 정도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이미 뭐 HBM3 뭐 12단 이상의 일단 뭐 전체적인 어떤 수주를 좀 받아놓은 상태에서 뭐 과포화 상태 안에서 뭐 HBM4를 추가적으로 좀 가동하기까지에 대한 어떤 선별 과정이 현재 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2027년도까지에 대한 목표치를 좀 뒀기 때문에 HBM4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HBM4 2에 대해서 일단 시장 선점이 좀 먼저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SK하이닉스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3세대 HBM4에 관련된 약화된 경쟁력 부분이 HBM4 양산 전환을 좀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점유 상향이 좀 예상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평택 캠퍼스에서 좀 가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캐펙스 추정량을 보면 월간 단위로 한 디램 기준에서 한 65만 장 정도를 좀 양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한 55만 장 정도인데 이미 뭐 레거시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HBM의 초기적인 어떤 수요 부분들을 상당수 삼성전자가 수요를 안정화를 좀 취하게 된다면 일부 점유율을 좀 빠르게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향 수요 부분들도 일단 추정치 기준에서는 전체 HBM의 어떤 시장 점유율 한 35%까지 내년도 한 3분기 정도에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뭐 삼성전자의 경우는 본격적인 어떤 사이클 기준 안에서 일단 뭐 HBM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조정 시에 대한 매수 관점 분들보다는 일단 이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기조 일단 우리가 3분기 실적에서 이제 4분기를 넘어오는 추정 구간에서도 변함이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뭐 이 투자 기조를 축소한다. 보수적으로 좀 전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캐펙스 투자 기조는 뭐 상반기 대비해서 3분기에도 더 증가됐던 부분들을 클라우드 3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의 완공 지원 부분들은 일단 개별적인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뭐 바이트댄스의 뭐 미국 법인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신규 고객사 확보라는 관점에서 오라클이 오히려 AI 버블론을 좀 다소 크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 됐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것도 다소 좀 어떤 부분에 대한 장단을 맞춰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방향성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수요 기조, AI 산업에 대한 수요 기조가 명확하고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투자 기조가 확장 기조를 좀 가져가고 있는 점. 특히나 이 반도체 글로벌 3사의 경우에는 메모리 3사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뭐 보수적으로 뭐 정체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 오히려 상반기에서 그 다음 분기 회차를 좀 거듭할수록 오히려 이 전체적인 어떤 수요 확장 기조가 좀 맞물리면서 실적도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평균적인 어떤 이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추정치를 보면 3분기 대비해서 한 60% 정도가 상승을 좀 했던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낸드 메모리 가격 폭도 12월 기점으로 해서 뭐 100%를 좀 하회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내년도 1분기부터는 일단 뭐 디램 부분에서 점진적인 뭐 고사양 디램의 경우에는 쇼티지 우려감들은 현실화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낸드 메모리도 일단 1분기 기준 안에서는 오히려 일단 수요 대비 공급량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일단 글로벌 뭐 캐펙스 투자 기조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뭐 저는 뭐 항상 논란이 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메모리 3사의 어떤 실적 추정치 그리고 올해 2025년도 대비 2020년도에 대한 성장 요건들이 좀 확연하다는 점. 그리고 이와 별개로 새로운 영역이죠.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측 구현이라는 어떤 이 시장의 신규 수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AI 산업들에 대한 파일을 더 키웠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뭐 과정상 발생될 수 있는 뭐 투자 리스크라든가 재무적인 요인들, 뭐 부채에 관련된 부담 요건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예견됐던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아니었나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하나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슈퍼사이클 기조 안에서 우리 반도체 섹터를 좀 더 비중 확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모아간지를 유의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2020년도의 전체적인 투자 계획을 좀 수립한다면 저는 반도체 비중은 최소 50% 이상은 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2025년도에 굉장히 좀 강했던 섹터 한 대표적인 세 가지 섹터를 보면 조선과 방산 원전. 그렇죠. 다만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조선과 방산은 실적을 수반했고 확정된 수주가 연속성인 흐름들을 좀 가져갔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좀 끝난 이슈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어떤 실적의 안정성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원전의 경우에는 아직 원전에 관련된 수주 성과가 실적이 좀 녹여들기까지는 과정은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다만 일단 뭐 탈원전 정책에서 글로벌 친원전 정책으로서 회귀된 부분들, 특히나 새로운 어떤 이 수익처라고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SMR 프로젝트의 어떤 이 본격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AI 산업이 좀 개화되면서
성장의 어떤 요건들, 기본적인 어떤 틀에 진입이라는 관점에서 원전도 이제 막 탈원전이라는 어떤 이 장기 침체 구간에서 이제는 수주 성과를 좀 동반한 이익 확장 기대감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이다. 다만 주가는 사실 이런 기대감들을 1차적으로는 저는 반영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뭐 조선과 방산처럼 수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이에 따른 어떤 이익 기조가 좀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 과제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 이렇게 보면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에 대한 이 사이클 기조를 감안할 때 정말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됐는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상 타 종목들, 타 섹터군들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상승폭들이 좀 큰 관점들을 보면 반도체 섹터는 일단 실적으로 일부 증명되고 있는 소부장주 종목들에 대한 개별적인 실적이 일단 뭐 작년에 상승 이후에 현재까지 뭐 고점까지의 주가 회복은 좀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점. 반도체 빅2의 경우에는 뭐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4분기 실적 기조에서 명확하게 영업이익 추정치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것들에 뭐 내년도에 어떤 우리가 좀 예상했던 추정치보다 더 큰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뭐 반도체 네. 전반적인 어떤 소부장주의 낙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데 네. 일단 HBM4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먼저 도달하는 종목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2월달 두 기업 모두 양산을 목표로 갖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HBM4 쪽으로 퀄테스트 통과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구동 속도라던가 그리고 전력에 대한 효율성에 테스트 최고 점수를 받았다.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점수를 부여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도는 만큼 HBM4 쪽으로의 이런 3 쪽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패를 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근데 4에서는 승기를 가져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턴키 전략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다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수익성이나 마진 쪽에서 이 기술력에 대한 인정만 받는다고 한다면 훨씬 점수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가 탄력도는 좀 더 가파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또 TSMC와 함께 협력을 하는 구도로 HBM4에서 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거기서 여전히 이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숙련이 됐다 하고 시장이 평가를 한다면 그때는 SK 하이닉스의 탄력도라든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월 9일에 이제 ADR 관련돼서 재공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시장이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행방이 좀 더 탄력도가 있는 종목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자고 일어나면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0조 쪽으로가 좀 무게중심이 제일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면 지금 197%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네. 이익이.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과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또 내년 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양사 합산해서 200조 넘어간다. 네. 그리고 각각 뭐 115조다. 막 난리가 지금 나는 그런 상황인데 4분기 실적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지만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건 2026년의 영업이익이 정말 엄청난 레벨업,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지금 한 170% 늘어나는 그런 결과치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디램 시장이 이제 범용 디램 시장이 타이트하면 타이트해질수록 삼성전자는 더 이익치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20조 전후로 해서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더 좋은 실적이 4분기 때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년 뚜껑을 열었는데 너무 좋다. 그럼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이 3분기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HBM 강자라는 것을 다시 보여줬고 엔비디아와의 이런 강력한 동맹 구조에 있다라는 것이 기조가 재확인이 된 건데 이제 뭐 H200이 수출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선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HBM4 쪽으로 어떤 결과치를 도출해내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거기서 만약에 성과가 너무 잘 나왔다. 그러면 물론 SK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해서 움츠려들고 물량이 줄어드냐 이거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항상 경쟁자의 출현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진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우려가 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1월 9일에 ADR 관련돼서 제공시가 나오는데 이것도 말이 많죠. 이제 뭐 자사주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부분과 TSMC와 비교를 하면 TSMC 이제 자사주가 아닌 보통주로 출발을 했는데 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나간 케이스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SK 하이닉스는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 2.4% 정도면 한 10조 원 되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TSMC의 일거래량이 5조 원이래요.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뒷받침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과 비교를 했을 때 ADR 쪽으로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프리미엄을 좀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는 어떻게 공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더 시장에서의 부각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뭐 낸드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좋은 사업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흑자 전환 기조로 이제 들어갔고 낸드와 디램의 호황 거기다 HBM의 강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타이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HBM4 쪽으로 그 승기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중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한 30%는 담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비중이 적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70% 아니에요?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 쪽으로의 수급이 좀 분산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으로의 한 30% 정도 그리고 남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나눠서 20% 30% 이런 식으로 하고 남은 물량은 단기적으로 이제 내가 수급 활용을 좀 잘하는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30%만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